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림책 읽을 때는 주로 신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오래됐어도 아이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그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에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뭐 언제 나왔거나 말거나 하지만 가능하면 신간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아이들이 좀 낯설고 그런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들이 있죠. 까막날에서 온 삽살이는 교과서에 나오죠. 고릴라도 실려 있어요, 교과서에. 교과서 뒤에 보면 서지사항들 있는데 선생님들 혹시 자주 살펴보셔요? 2학년 1학기네요. 여기 이제 현덕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실려 있고요. 그죠? 이제 이 까막나라에서 온 삽살이가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걸 불개 이야기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제목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으로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안목이 솔직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자, 봅시다.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여 봅시다. 그리고 불개의 이야기. 그래서 정승각 이랬는데 이거는 실은 그림책이 처음부터 시작도 안 될 뿐더러요. 글도 막 삭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한희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상상해서 불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제목을 바꾸는 것부터 저는 이거는 엄청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불개 이야기로 재구성된 건가 봐요. 그럼 여기다 정승각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상금 선생님이 막 정말 격한 목소리가 나와요. 책에서. 짜증기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편집부 역금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을 해놓으셨나 몰라요. 편집부 역금은 이거 실체가 없지요. 편집부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자를 붙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작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예술 작품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온전한 걸 만나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서사라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지, 뭐 발단 전개 사건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이거를 가르친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런 완결성이 있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은 정승각 선생님의 글이 다 들어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림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랄까요? 우리 신화에 관한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막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이거는 그림이 서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인정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림책 전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동화를 가져다 썼으면 어떨까? 이건 이제 그림책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렇게 왜곡된 채, 사지가 이렇게 막 다 잘린 채 왜곡된 형상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뭐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었을 거고 좀 더 좋은 제재들을 아이들한테 만나게 해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시는 걸 제가 봤고, 그럼에도 그런 안타까움은 제가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림이 엄청 장과 장에서 넘어가면서, 그쵸? 한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그 서사가 가진 어떤 뭐랄까 그림의 연속성들이 이야기를 엄청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긴장감을 갖게 하고 몰입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글을 중심으로 뽑아온단 말이죠. 물론 이 작품은 글도 다 실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글 중심으로 뽑혀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통합해서 가르치면 돼요, 실은.
작품 한 번에 쫙 읽고, 그쵸? 그렇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길아저씨, 손아저씨도 아마 교과서에 실렸을 거예요. 그쵸?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아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게 교과서가 가진 제약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나중엔 들었어요. 이 그림책이란 것들을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학 중심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이야기, 서사들을 다 뺀 거죠. 그러면은 글을 다 실었다 치더라도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밥 안 먹는 색시에 그 글만 실리면 부분 실리면, 그림이 실리면 그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다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그림책에 다 나온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 이렇게 해체되고 재조정됐을 때, 재구성됐을 때,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차라리 원작을 찾아서 읽혀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수업 목표 있잖아요. 그거를 딱 통합해가지고 그냥 가르쳐버려요. 오히려.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어떤 학습 목표들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의 작품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온전한 작품을 가지고 다른 것 여러 개 안 가르치고 2차시, 3차시에 나오는 작품들을 안 하고 그걸 얘들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만나요. 그럼 아주 오랜 시간 충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 2차시, 3차시에 나오는 학습 목표까지,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줄 같이 늘어나요. 그리고 제재를 하나로 가져가요. 이건 제가 선택한 방법인데, 제재를 많이 만난다 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 도달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배울 걸 배우는 건.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도 참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민하기법으로 그렸다래요. 그리고 금리기법이라 그래서 이 검은색에 막 금들이 칠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까막나리의 삽살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데요. 저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게, 여긴 남쪽이잖아요. 북형무인데? 자청룡인데? 무백호인데 이상하네? 이거 왜 위아래가 바뀌었어? 이거 이렇게 위에서 본 거래요, 위에서. 위에서 내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방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되게 위쪽이 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남쪽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서 있는 시각이 이렇게 봤대네요. 예전에 이게 어디죠? 그게 저기 우리 그 고분벽화 있는 거기 보면 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그 고구려의 무덤, 그 무덤의 형상들, 그거를 보면서 이걸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요게 금칠이래요. 번쩍번쩍하죠. 실제 금을. 그리고 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어떤 우주의 섭리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신앙. 그래서 이 정승각 스님이 이걸 그리려고요, 고려 불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셨대요. 연구도 많이 하고. 좀 보시지요? 그냥 쭉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얘가 판타지로 갈 때 아주 슬그머니 선을 없애버리고 아주 싹 들어갔잖아요. 이상한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 근데 그것이 엄청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다른 세계로 간다. 하나, 둘, 뿅! 이러고 간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없앤 거예요.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저도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까? 이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해야 될 과제고요. 자, 이게 이제 오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이에요. 이거는 화면이 확 바뀌죠. 배치를. 좌우로 같은 것을 수직의 구도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데 한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까마득하게 떨어질 때. 근데 이게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세계로 가는 거죠, 실은. 물론 이 까마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사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보면 멀리 바다 위로 눈부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해다, 밝은 나라요. 불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과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개는
황금빛을 띤 황삽사리와 검푸른빛을 띤 청삽사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삽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삽살개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원래 이게 쓴 책이래요. 근데 이거를 주제를 바꿔버린 거죠. 불교 이야기로. 마지막 한 단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뒤틀려버린 거죠. 뒷장면에 이게 있다는 건 얘의 어떤 쉽게 말하면 탄생 설화지요. 탄생 신화. 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근데 이게 완전히 뒤에 큰 만다라가 그려져 있죠. 온전한 세계를 얘가 획득한 거죠. 다르지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수업을 요걸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1, 2, 3차신가 아마 그럴걸요? 차시가 좀 여러 차시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2차신가 최소한.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2차시 동안 차라리 이걸 가지고 하고 그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아이들이 온전한 작품들을 제대로 주게 하는 기쁨도 있고요. 몰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게 좋은 그림책이라서 가져다 썼지만 많이 왜곡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너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서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 다 이렇게 무시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까운 점으로 저한테는 솔직히 다가왔어요.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이렇게 교과서를 집필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럼에도 그럼 현덕의 좋은 동화작품을 쓰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현덕의 동화작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림이 서사를 안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또 다른 사람들 작품은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벽을 언제나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릴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외로움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은. 그쵸? 고릴라가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아빠가 안 놀아주고 이러니까 혼자 판타지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갖다 써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이제 출력하는 거죠. 글만 쑥쑥쑥 갖고 다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을 일단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께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봅시다. 이게 왜 제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자, 고릴라. 이게 노란색으로, 온통 노란색으로. 근데 얘는 에너지가 엄청 많은 애죠. 이것도 신발에 이렇게 빨간색이라면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완전 외향적인 아이일 수도 있겠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 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거. 이거 마주보고 있고요. 얘가 돌아서 있죠. 이제 이거. 앤서니 브라운은 이렇게 저기를 잘 써먹어요. 그 뭐죠, 바나나를 어디다가 막 써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머리 색깔이 이런데 실은 앤서니 브라운 머리 색깔 자체가 이렇더라고요.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든다는 거는 이 아빠의 관심사는 오로지 바깥이죠. 신문에는 우리 집과 관계된 얘기, 한나나 내 자식에 대한 외로움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모든 에너지가 쏠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들이 알더라고. 얘 한나하고 얘래요. 그래서 어디? 내가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요거로 애들이 찾아냈대요. 이야, 참, 니네는 진짜 너무너무 눈이 마음이 밝구나. 스님은 그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는 걸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애들은 계속 이 외로운 아이와 그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어떤 마음의 또 다른 나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낸 거예요. 가운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 나중에 내가 몰라서 어디 이랬더니 같이 놀아주고요. 같이 밥상 앞에 앉아주고요. 아까 아빠는 아빠하고 앉은 밥상 생각나지요? 파란색. 냉랭한 기운이 돌기도 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 근데 요건 어때요? 에이, 어때? 괜찮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주 따뜻한 에너지들이 흐르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삶을 생기 있게 해주는 이 붉은색의 에너지들. 자, 둘이 동질성을 갖고 있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누구 색깔? 아버지의 외투 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쩌면 아버지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아빠가 고릴라가 아빠인지 아빠가 고릴라인지 모호하게 막 해주지요. 바나나. 둘이 붉은색을 같이 맞췄다는 건 어쩌면 이 둘이 관계들이 잘 형성될 것 같다. 그래서 아빠하고 손잡고 드디어 가요. 이거를 주장하는 걸로 해놨는데, 물론 뭐 그렇게 갖다 쓸 수는 있겠는데, 실은 우리가 아주 거칠게 살펴보기만 해도 이 그림과 그림, 그 장면과 장면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그 서사들이 굉장히 풍요롭죠. 그리고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또 외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고릴라를 불러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고릴라를 불러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지 못했, 아빠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간절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서 내면 속에서, 판타지 속에서 이렇게 막 실컷 해보고, 그리고 자기 일을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온 어떤 이 패턴이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패턴 자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나쁜 걸 쓴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니?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그렇죠? 이게 어떤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과연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온갖 새롭게 편집된, 이게 편집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우리 교과서의 어떤 이 안타까움. 그렇지만 비판만 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회복된 모습, 원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원작들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